말고 그냥 산업혁명을 맞이해 자동차 첨단 기술은 날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첨단 기술도 도로 위의 교통안전 없이는 소용이 없겠죠. 사람을 위한 첨단 기술과 교통안전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2018 자동차 검사 발전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에서 주관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주최했습니다. 전문가 5명의 주제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 첨단 자동차 검사 기술과 제도 발전에 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 학계, 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나눴는데요.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사람과 AI가 공존하는 최첨단 시대의 중심에 서서 편익을 누리면서도 자동차를 구성한 복잡한 전기전자장치의 오작동과 해킹 위협에 노출되는 양면성을 마주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등장은 기존 자동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고 이와 함께 첨단 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업의 투자 개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이 첨단 자동차를 안전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장은 해외에서 실제 일어난 일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를 예로 들어 국민 안위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사람을 위한 첨단 기술과 교통안전 융합 기술이라는 세미나의 주제처럼 자동차 검사 제도와 정책 역시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보다 철저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박 위원장 약속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도 2020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며 환영사를 했는데요. 권 이사장은 현재 48대의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시험 운행 중에 있다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의 지속적 증가가 곧 4차 산업혁명의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검사를 통해 운행 자동차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교통사고 감소와 대기 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사람을 위한 첨단 기술과 교통안전의 융합이라는 주제의 2018 자동차 검사 발전 세미나를 열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병윤 이사장은 올 연말까지 첨단 안전장치를 검사하는 전용 진단기 개발을 완료해 전국 공단 검사소에 보급할 계획이고 첨단 자동차 검사 기술과 장비 개발 및 교육 등을 시행하는 첨단 자동차 검사 연구센터는 2022년 완공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민 생활에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자동차의 유일한 안전운행 관리 시스템인 자동차 검사 기법과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정립하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산업 전반에서 가장 큰 이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는데요. 친환경 교통산업 모토의 중심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자동차 검사 제도의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환영하고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교통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같은 신교통기술 개발에 적극 장려합니다.
장려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첨단 교통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에는 끊임없는 국민 소통의 결실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열린 미래 교통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다짐도 피력했습니다. 자동차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지원하는 자동차 검사 제도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내연기관 시대를 넘어 최첨단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맞은 만큼 이에 걸맞은 자동차 검사 체제로의 전환은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이를 초연결 초지능사회라고 칭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구과제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봉수 원장은 국토교통부 R&D 관리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완벽한 자동차 검사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최근 자율자동차 등 자동차 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업의 투자 확대,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활성화 등 자동차 관련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에 대한 새로운 검사 기술 개발 및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7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안정성 평가 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차량 운전자 간 제어권 전환에 따른 안정성 평가 기술 개발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원식 회장은 연합회 지정정비업체로 검사가 이관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70% 이상의 검사 대상 차량을 지정정비업체들이 감당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검사를 시행하는 지정정비업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축사를 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 예방 대책은 철저한 검사 시행도 중요하지만 외관 검사가 아닌 기능성 장치의 경우 좀 더 깊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주행장치와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은 중요 부분을 분해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정비하는 정기점검 제도가 중요하다고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첨단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기계기구 도입을 비롯해 검사와 정비기술 교육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 이후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동차 검사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축사가 마무리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수여하는 표창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자동차 검사 제도의 발전과 교통안전에 기여해온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감사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상자는 제작 자동차 내구성 향상에 기여한 현대자동차 정책조정팀 김남석 부장과 자동차 검사와 리콜 통지 방안을 연계하고 민간 검사원 교육 지원 등 제도 발전에 힘쓴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례검사소 오태석 소장, 교통안전 동료를 인정받은 캄스정비 자동차 검사소 박종성 소장, 현대자동차 오송서비스 고정기 자동차 검사원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하태웅 회장을 좌장으로 사람을 위한 첨단 기술과 교통안전의 융합이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첨단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발제를 했는데요. 세계적인 첨단 자동차 관련 추세 조망과 전기 자동차와 첨단 자동차의 수요 증가에 따른 첨단화된 검사 장비 개발과 검사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짚어나갔습니다. 스마트 인프라와 안전 기준 분야, 검사 기준과 보험 분야, 기반 시설 분야로 세분화된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준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발표에는 모두가 귀를 기울였는데요. 국토교통부 이 과장은 자동차 검사 제도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하드웨어 검사에서 전자와 통신이 융합된 소프트웨어 검사로, 또 정차 상태 검사에서 도로 운행 상태 재현 검사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동일한 검사가 아닌 차종별 특성에 맞는 기준과 방법, 적용에 충족할 수 있는 장비의 첨단화와 검사의 개선, 특히 피트 중심의 컨베이어 방식에서 리프트 중심적인 책임 검사제 전환을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 현황 소개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춰졌는데요.
운행 경유의 매연 기준 강화를 비롯해 이륜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확대 등 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주요 정책들이 소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화석연료 배출가스, 즉 디젤차에서 배출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건강에 유해하다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는 사람을 위한 검사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줄이고 그중에서도 도로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43%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8년 3월 이후 제작과 2016년 9월 이후 등록된 운행경유차 매연 기준을 2배 강화했고 앞으로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에 대한 정밀검사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훼손, 탈거 및 특히 촉매 미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이고 임의 조작과 부정검사 방지 차원에서 대형 버스 검사 기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류익희 검사전략실장은 첨단 안전장치 검사 기술 개발 현황에 중심을 뒀는데요. 류 실장은 운전 상황을 자동 인식해서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제어해주는 첨단 안전 운전 보조 장치 의무 장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편으론 이 장치들의 오작동과 성능 저하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검사는 더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검사가 현 검사 장비와 기준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깊어지고 있어 새로운 검사 장비와 방식의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는데요. 기계 결함과 성능 위주 검사에서 전자와 통신, 소프트웨어 중심적 검사로 전환될 것이고 이는 통신과 융합 기술의 산실인 레벨 3 이후에서 교통안전을 의미하는 V2X 통신 융합 기술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최대 이슈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핵심 동력원 관련 주제도 발표됐는데요. 한국전지산업협회 구혜진 본부장은 전기자동차 주행거리와 직결되는 배터리 기술이 2017년 변곡점을 지나 300km대로 크게 향상됐고 가격대 또한 짧은 기간 내에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기차 한 대당 휴대폰 6,000대에 맞먹는 시장성이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의 시장성 역시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에너지 밀도 기술이 주행거리도 늘리면서 2025년은 평균 주행거리가 330km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마지막 순서는 SKT 네트워크 기술원 박종관 원장의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견인하는 5G 통신 기술이란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주행에서 사람의 두뇌가 상황을 판단하지만 인공지능이 이를 판단한다면 이걸 어떻게 검사해야 하는지 쉽게 표현하자면 레벨 3 이후로 올라갈수록 인간 개입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도 지금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직언했는데요. 마지막 순서는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와 신한대학교 기계자동차 융합공학과 장형성 교수,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인 것처럼 자동차 검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검사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 것인가라는 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검사는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검사 위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정보, 제작사와의 정보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열띤 토론과 소중한 발제를 경청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정조 자동차검사본부장은 폐회사에서 자동차 검사 제도는 공단과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호응과 관심이 중요한 만큼 오늘 세미나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 된 자동차 업계는 급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첨단 기술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김하연입니다. 최근 논란인 BMW의 화재 원인으로 바이패스 밸브 이상이 지목됐었는데요.
교통뉴스는 KBS와 함께 논란의 BMW 디젤차 2대에 실도로 배출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팸스 장비를 장착해 바이패스 밸브의 EGR 온도, 질소산화물 배출량 등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장비는 실내가 아닌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면서 실제 배출하는 배출가스의 양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영국의 배출가스 분석 업체인 에미션스 애널리틱스 국내 법인의 협조로 실도로 테스트인 RDE 방식에 최대한 가깝게 주행하면서 다양한 측정을 해봤습니다. 실제 우리가 보통 배출가스 테스트를 하려면은 랩 테스트라고 해서 실내 모드 테스트를 하고요. 그것들이 우리가 폭스바겐 사태에서 봐온 것처럼 실제 도로 주행하고의 연비나 배출가스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실도로 주행 RDE 모드라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이제 새로 적용이 된 것인데 그 모드를 뛰는데 BMW 사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화재의 원인으로 바이패스가 열렸을 때 고온의 가스가 들어가면서 그 서지 쪽, 흡기 쪽에 다기관에 불이 붙고 천공이 발생한다는 걸 뭐 밝혀졌고 BMW에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패스가 지속적으로 열려 있으면서 고속도로로 운행을 할 때 흡기 배기관, 흡기 쪽의 온도가 얼마만큼 높이 올라가서 위험한지를 테스트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화재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이패스를 닫아주면 된다. 이게 국토부의 의견이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바이패스 밸브를 완전히 닫아주면 화재 위험성은 제거되지만 그럴 경우에 과연 유로6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배출가스가 기준보다 몇 배 더 나와서 그 유로6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인증 취소나 혹은 판매 금지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국토부 측의 화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비교를 통해서 이번 리콜 조치가 적당한지 아니면 앞으로 환경부와 국토부가 힘을 합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자면요. 예. 지금 뒤에 있는 그 BMW 좀 예. 시리즈인데 2.0 디젤 엔진, 예. 그 RDE 실도로 주행 테스트에서 유일하게 예. 그 유로6 규정을 만족시켰는데 예, 예.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일종의 비결이랄까? 예.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을까요? 예,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로5하고 유로6를 가지고 본 테스트 이전에 뭐 KBS에서 방송된 내용을 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과도하게 타력 운전 시에 바이패스 밸브를 열어주는 것이 유로6에서 이제 체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로5에서는 실제 140km 이상의 고속 주행 시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한 4, 5초 지난 다음에 바이패스가 열렸습니다. 결국 뜨거운 가스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냥 그 퓨얼 컷이 된 상황에서만 바이패스를 사용했는데 유로6에 들어가서는 쉬지 않고 시내 도로나 고속 주행이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자마자 바이패스를 사용했거든요. 이러한 바이패스의 과도 사용은 어떻게 보면은 연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입되는 공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연료 분사량이 적어지고 결국 전체적으로 마력은 좀 떨어지지만 연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연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토탈 에미션 양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패스를 좀 더 자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로6 차량에서 바이패스 사용률을 줄여준다라고 하면 유로6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본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테스트는 최근 BMW 서비스 센터에서 안전 진단을 받은 유로5 520D와 유로6 320D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유로6 차량인 320D의 경우 바이패스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에는 질소 산화물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됐으나 바이패스 밸브가 닫힌 상태로 주행했을 때에는 연비가 10% 하락하고 질소 산화물은 기준치보다 2.6배 더 내뿜었습니다. 바이패스 밸브가 열린 상태로 달렸을 때는 연비는 비슷했으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기준치보다 10배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EGR로 유입되는 가스의 온도가 200도를 넘더니 외부에 설치했던 센서가 타버렸습니다. 바이패스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배기 온도가 높아지면 화재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한 유로5 차량인 520D의 경우 바이패스 밸브가 열리거나 닫힌 상태에서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보다 2배 넘게 나왔습니다. 결국 BMW가 연비 성능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배출가스 기준도 맞추려다가 화재 위험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의 분석입니다.
KBS 방송은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BMW 코리아의 작업 지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원인으로 바이패스 플랩 누설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작업 지침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바이패스 밸브를 여닫는 배선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밸브는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차량 한 대는 갑자기 엔진 과열 경고등이 들어오며 손이 될 것처럼 뜨거운 바람이 송풍구로 들어와 서비스 센터에 입고한 바, EGR 모듈은 깨끗했는데 모듈 이전관에서 냉각수가 흘러내려 바이패스 클랩과 애츄레이터 주변에 파랗게 굳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냉각수가 새어나와 바이패스 밸브를 여닫는 플랩이 고착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BMW 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기자회견과 공청회에서 밝혔던 EGR 쿨러 불량이 화재 원인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BMW 코리아는 기존 리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BMW 화재 사태의 수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교통뉴스 이정은입니다. 교통뉴스 9월 둘째 주 퀴즈입니다. 실도로 배출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팸스 장비를 실험 차량에 장착하고 실내가 아닌 실제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배출가스의 양을 측정하는 이 방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순호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